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명지훈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방산기계주 설명해 주실 이동원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올해 방산기계업종 시장에서 되게 많은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주가 동향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료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한 리서치에서 방산기계 조선 운송 맡고 있는 이동원 연구원입니다. 네, 자료화면 왼쪽을 보시면요, 올해 방산기계업종의 주가 추이입니다. 먼저 빨간 게 코스피고요. 연초 대비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방산주가 연중 랠리를 보였고요. 일부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조금 조정 양상을 보였고요. 전력기계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들이 반영이 됐고,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반영이 돼서 그동안 투자 못했던 부분들이 투자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좋았습니다. 건설 장비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각국의 건설 경기들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내내 안 좋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경기 둔화된 부분들을 인프라 투자로 메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반영되면서 최근 한 달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Y축에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많은 업체들이 지수랑 다르게 주가가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관련 주요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료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주는 올해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 국면을 보였는데요. 이건 사실 전쟁 전에도 작년에도 수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이걸 좀 가속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폴란드에 대형 계약이 있었는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합쳐가지고 12조 원 가까운 수주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천문, 다련장포가 또 계약이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20조 원 가까운 금액이 이 폴란드에서 계약이 됩니다. 이 수주는 이제 내년에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은 예산을 잡아놨던 그 상황에서 전쟁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투자는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빠른 거는 호주의 랜드 400 장갑차 사업이 대략 5조 이상의 규모로 내년 3월 정도에 사업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천무도 이런저런 계약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LIG 넥스원은 사우디의 천공 계약에 대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에서 UAE에서 약 4조 2천억 정도의 규모의 계약이 천공 계약이 이루어졌고, LIG 넥스원이 거기서 2조 6천억 정도의 몫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폴란드 수출에 성공을 했고, 남아있는 프로젝트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말레이시아, 하반기에 이집트, 그 외에는 UAE나 필리핀, 그리고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도 계속 이제 잘 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 선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종전 선언이 되면은 방산주 국방 예산이 각국 예산들이 다시 좀 줄어드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통상 종전 선언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인 긴장감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 생각되고, 최근 전쟁의 양상을 보더라도 이게 쉽게 종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수출 모멘텀이 계속 가속화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면은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발표를 하고 지금 이제 본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이 될 테고 최종적인 인수가 완료가 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방산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대략 한 9월 대우조선 인수를 발표한 시점부터 방산주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 대우조선 인수 자체가 방산 대형주가 이제 몇 개 없는데 그 주식에 영향을 많이 주기는 했습니다. 대략 한 2조 정도의 인수 자금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하나 시스템 5천억, 나머지 하나 계열사들이 5천억 정도 자금 소요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에 집중하는 사업 전략을 7월 말에 발표하면서 이 지배구조 개편안이 시장에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파워 시스템이나 정밀기 같은 이런 비방산 자회사들을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합병을 하면서 상장을 하면서 그 중간지주 할인을 받을 거라는 그런 우려들도 해소가 되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이제 그거에 대한 역행, 그러니까 방산에 집중하는 전략이 민수 사업이 들어오면서 좀 희석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수주 모멘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들, UAM이나 뭐 인공위성, 저궤도위성, 안테나 뭐 이런 데 대한 투자들을 늘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로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었는데, 이 대우조선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 조선업에 대한 투자 때문에 주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이 밸류에이션을 정리를 해보면은 밸류에이션은 이제 LIG 넥스원이 제일 싸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내년에 볼 것 같긴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라서 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LIG 넥스원이 여전히 좀 편안해 보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은 변동성이 되게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수주 모멘텀과 그리고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방산주 주요 이슈로 뽑아주셨고 밸류에이션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계주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화면 보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면요. 먼저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일본 공작기계 수주랑 글로벌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데이터를 2016년부터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통상은 이 두 개의 지표가 기계 주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공작기계 수주 데이터는 통상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중국의 봉쇄 영향도 있었을 테고요. 지금 경기 둔화 상황들이 소비 감소로 연결되고 그게 다시 각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게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봉쇄를 조금 풀면 이게 반등할 여지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들, 소비 감소를 반영을 했을 때는 큰 반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 고정자산 투자는 이게 최근에 되게 좋은 흐름이고 전망치도 되게 높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통상은 같이 움직이는 지표인데 최근에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작기계 수주는 공장 설비 투자에 주로 들어가고요. 글로벌 고정자산 투자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발전이나 에너지, 인프라 투자 같은 것까지 같이 연동이 되게 되는데, 설비 투자는 크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나머지 인프라나 발전, 에너지 투자 같은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이 인프라 법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요 기계 산업인 건설 장비나 전력 기계 수주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 장비를 보게 되면요. 건설 장비의 이제 이 Y축이 재고 증감률이고 X축이 매출액 증감률인데 이 각 분기당 이
재고랑 매출액 증감률을 선으로 연결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재고가 Y축 기준으로 이제 밑에 많이 포진을 해 있는데요.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 상황 때 수요는 계속 지속이 됐는데 공급이 생각보다 늘지를 못하면서 그 공급단의 문제 때문에 재고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그 원하는 수요를 못 맞췄기 때문에 재고를 쌓을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재고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공급망 차질이 좀 해소가 되면서 재고를 다시 쌓고 매출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점이 건설 장비는 통상적으로 수주 잔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통상 중간 유통상인 딜러사들한테 제품 수요를 받아가지고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안에 이제 만든 거를 갖다주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잔고의 개념이 크게 없는데, 이 작년 올해 지나면서 이 재고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 잔고가 많이 늘어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잔고 증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지금 글로벌 인프라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메워야 되는 수요들까지 같이 몰리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봉쇄를 풀면서 내년 양해를 기점으로 인프라 투자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중동의 오일머니 투자나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원 수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큰 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코로나 수혜주들이 겪었던 과정들을 좀 늦게 겪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프라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가 피크를 찍고 이제 점진적으로 하향이 될 텐데, 그 시점을 생각하면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그 부담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기기를 보게 되면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국내 업체들의 해외 건설 수주 데이터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지금 시점의 과거 비교치고, 회색 막대는 과거의 연간 수치입니다. 파란 막대를 보시면은 2015년 이후에 이게 이제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고,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 플랜트 투자들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 전력기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이게 많이 돌아섰는데 그동안 밀렸던 발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들까지 같이 물려 있습니다. 이거는 통상 그 전력기기 사용 연한이 10년, 20년으로 길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2010년 전후에 이 사이클이 왔을 때는 중동의 오일머니 투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LNG나 북미 투자 같이 다변화된 시장에서 발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간에 10년 동안 그 캐펙스 사이클이 줄었던 부분들이 공급도 축소를 시켜서 지금 업체들 입장에서는 선별 수주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수주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왼쪽은 이제 한국전력의 송변전, 배전, 캐펙스 추이인데요. 이게 통상 계획은 그 잡혀도 집행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전이 거의 20조 원 이상의 적자가 나면서 투자가 약간 밀리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정전에 대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은 한정없이 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이슈를 보면요. 요거는 이제 왼쪽 차트가 주요 기계 제품들의 YY 전년비 이제 판매 가격 추이이고요. 오른쪽은 그걸 만들기 위한 주요 원재료의 YY 같은 시기열의 이제 가격 변동치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먼저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제품가로 전가되는 데까지는 통상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걸립니다. 공급망을 조정해야 되고 기존 재고를 소진해야 되고 이런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은 올라간 원가를 그 제품가가 반영하는데 시차가 걸렸었고, 앞으로는 이 원가가 안정되고
판가 전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그 세부 산업별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두산마켓, 현대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 같은 종목이 있고, 통상 이제 변동성은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 두산마켓 순으로 큽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신흥국의 원자재나 인프라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고,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중국 시장 비중이 조금 더 큰 영향, 그리고 두산마켓은 선진국의 소형 건설 장비의 교체 수요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좀 작습니다. 이 세 개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여전히 그 글로벌 해외 업체들, 비교 업체들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게 이제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에 대한 그 향후의 전망은 사실 경기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적인 측면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력기계를 보시면요, 위에 있는 현대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의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인프라 투자, 그 밀렸던 중동의 올머니 투자들, 미국의 리쇼링이나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각광을 받았고요. 이런 기조가 단기에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면은 건설 장비, 전력기계 같은 경우에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는데, 상대적으로는 전력기계가 수주 사이클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내년까지 실적의 우상향을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그 펀더멘탈, 지금 전쟁 상황에 상관없이 글로벌 긴장감은 이미 고주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수주랑 실적으로까지 연결될 거다라는 기대들을 볼 수 있고요. 건설 장비는 현재 인프라 투자나 신재생 투자들, 그 올머니 투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랠리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를 더 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 정도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산기계업종 주요 이슈와 업황 전망 살펴봤습니다. 2023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